꼭 착용을 해야 되는지, 난청을 방치하면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그런 직장인 건강검진 같은 데서는 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네네. 저는 잘 안 들릴 때가 있고 막 네네.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한 70대 정도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경도 난청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추정이 되고. 네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원장님. 네네. 보청기를 이렇게 착용할 때 보이거나 아니면 착용했을 때 불편한 것들 때문에 네. 꼭 착용을 해야 되는지 이 네. 질문도 많이 주셨거든요. 아, 예. 네, 꼭 착용을 해야 되나요? 네네. 제가 네. 그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보호자분이나 네네. 아니면 난청을 가지고 계시는 당사자분께 많이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그다음에 또 청력이 나쁘면 네. 보청기를 착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안경 같은 경우에는 좀 손쉽게 시력 검사도 하고 안경 착용이 굉장히 쉬운 반면에 네. 보청기 착용은 좀 많이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주변에 보청기를 착용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이제 보청기의 착용에 대한 효과 또는 착용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많이 이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까 선택을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로 2015년도 11월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각 장애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그 보청기의 지원을 이제 확대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청은 발견 시기에 적절한 청능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울증이라든지 망상, 이명, 환청, 치매 등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난청이 있다면 꼭 보청기에 대한 청능 검사 이후에 보청기에 대한 그런 상담을 꼭 하는 게 좋고 보청기 착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난청이 치매로 이어진다는 거는 사실 저도 좀 처음 듣기는 그게 했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에 있는 네. 그 청각 연구소에서 연구된 결과인데요. 네네. 경도 난청을 방치했을 경우엔 2배, 중도 난청을 방치했을 경우는 3배 정도, 그다음에 고도 난청을 방치했을 경우는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발병률이 한 5배 정도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로 인해서 네네. 우리나라의 치매 이제 고령화 시대 때문에 치매 환자가 이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네네.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난청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보청기에 대한 네네. 사용 확대를 좀 늘려서 난청을 좀 예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나라에서 해주는 이런 지원해주는 것들이 결국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그렇죠. 거. 그 예방이 네네. 뭐 여러 가지의 뭐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네네. 있겠지만 보청기의 사용도 네네. 치매를 발병을 좀 네네. 줄이는 그런 네네.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네. 방금 이제 난청이 있으시면 보청기를 네. 착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네. 제가 난청인 분들을 상담해 보면 주로 우리 노인분들에게 이제 난청이 그쵸. 많을 거라고 네네. 생각되는데요. 이제 인체의 그 구조적인 네. 그 해부학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노화되는 현상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난청도 뭐 다른 기관에 비해서 네. 그렇게 낮은 분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노화성 질환 중에서 거의 한 3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한 70대 정도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경도 난청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추정이 되고, 네네. 제가 또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청력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난청에 대한 수준을 네네. 알게 되고 네네. 그 수준으로 인해서 내가 보청기를 언제 또 어떤 모델을 착용해야 되는지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도 난청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난청이라고 본인이 네네. 느껴지는 네. 가족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거나 네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좀 난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적극적인 상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상담을 보통 내가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려 하면은 병원을 제일 먼저 가시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병원 꼭 말고도 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 네, 지금 많은 보청기 센터들이 있긴 한데요. 전문적인 네네. 좀 그런 소양을 갖춘 청각사나, 청능사나 이런 전문가 집단이 있는 그런 센터, 보청기 센터에 가시면 네. 요즘에 청력 검사를 하는 것만으로 뭐 비용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센터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난청으로 인해서 내가 좀 불편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보청기 전문 센터에 가셔서
난청 검사를 받아보시면 굉장히 손쉽게 본인의 난청 정도나 네네.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보통 이제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네네. 직장인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아, 예. 그때 난청 검사 하거든요. 뭐 오른쪽 네네네, 왼쪽 하는데 맞아요. 그 검사로는 안 되나요? 그것도 네. 요즘에는 이제 네. 예전에는 그렇게 간단한 뭐 소리 곱새라든지 네네. 뭐 이런 소리로 그런 걸로 검사를 했다고 하면 네네. 지금은 검사 부스 안에서 수능 검사 정도까지는 다 하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통해서 하는 검사도 굉장히 그 난청 정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제 검사 그런 직장인 건강 검진 같은 데서는 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네네. 저는 잘 안 들릴 때가 있고 막 네네.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검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할 때가 있어요. 나이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이제 전문적으로 네네. 이제 말씀드리고 검사를 싶은 해봐야 내용인데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네네. 이제 난청인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네네. 제가 가급적이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는 길을 먹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이 내가 안 들리는 부분도 물론 네네. 있지만 내가 대화하는 상대분들이 말을 좀 어눌하게 하거나 아니면 흘리면서 얘기하거나 또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거나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배제하고라도 어떤 객관적인 난청 검사를 하게 되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난청 수준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저도 사실 뭐 시력은 당장 이제 눈에 안 보니까 가까운 안경점에 가서 저도 네네네. 가끔 이렇게 시력을 검사해보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뭐 건강도 물론 건강할 때 챙겨야 된다고 네네네. 하지만 내가 귀 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네네. 가야지라는 생각은 네.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잘 네네. 못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를 계속 이제 미루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네. 같은데 이런 검사에 조금 또 이런 것도 있어. 막 검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용이 많이 들면 그렇죠. 어떡하지? 네. 이런 네. 부담감을 또 갖고 예, 계신 맞습니다. 분들도 계셔서 약간 검사를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네. 조금 조언을 해주시자면 그래서 네. 저희도 일단은 그 코로나 네네. 시기 전에는 이제 노인정 네네. 또는 노인복지회관 뭐 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네.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단 이 보청기를 사용하기 앞서서 네네. 청력 검사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많이 이제 시행을 해봤는데요. 그렇죠. 그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무료 청력 검사입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 장비를 네.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직접 이렇게 청력 검사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전문 그 청능 전문 인력이 있는 보청기 센터에 가시면 네. 상담과 더불어 간단한 청능 검사, 청각 검사를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부담 없이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무료인가요? 거의 다 무료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출장도 명재경 출장 예. 가서 이 검사를 다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 이 검사는 그 검사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얼마 만에 한 번씩?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노인 인구를 정확하게 네네. 국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부터 네네. 노인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한 70대 초반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떤 건강 검진이 됐든 네네. 아니면 보청기 센터가 됐든 아니면 이비인후과 됐든 여러 그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서 네네. 좀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맡아보시는 게 좋다.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를 미루시고 네네. 진짜 뭐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그 난청을 좀 참을만하다 네네. 또는 이렇게 내가 견딜만하다 해서 그냥 또 물론 이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보청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 보청기 처방을 하다 보면 이제 세 가지의 검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검사: 수능 검사, 골도 검사, 그다음에 WRS라고 하는 그 말소리를 자각하는 어음 인지도 검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검사를 해보면 수능 검사상에 나와 있는 수치와 네. 다르게 말소리를 이해하는 어음 인지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뇌에서 네네. 말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네. 점점 떨어지면 나중에 이제 차후에 그 우리가 지금 청각 장애 등급의 기준 중에 하나도 말소리 이해도가 50% 미만인 사람도 이제 청각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소리 이해도가 50% 미만까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가장 좋고 비싸고 뭐 성능이 좋은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보청기에 대한 착용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이제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청기를 착용하는 시기도 그런 말소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가 떨어지기 전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빨리 가까운 센터로 네네, 검사를 그렇죠. 받는 게 좋은 예, 거죠. 맞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을 때 비싸서 라는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보청기가 제가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비싸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네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청기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네네.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네네. 또 131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이렇게 제시하다 보니까 많은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보청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전 세계 보청기 회사들이 보청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비용이 이제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그 인체 계급으로 들어가는 의료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핸드폰이나 뭐 여러 가지 세탁기, 냉장고 이런 공산품처럼 다양한 그 계층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좀 이렇게 한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조, 작은 공간 안에 블루투스 페어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보청기의 기능을 자꾸 향상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구나 개발비가 또 올라가면서 사용하는 분들은 또 한정적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비싼 네네.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청기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네네. 저희는 좀 싼 편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슷해요. 보청기의 가격이 네네. 국가에서 131만 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저 수준의 최저 가격의 보청기를 제시하다 보니까 네네. 많은 어르신분들이 그 가격이 거의 보청기 가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좀 보청기 가격이 좀 하향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좋은 그런 보청기들이 많이 이제 판매되어지고 있고 또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지원금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네, 그 기준도 굉장히 저희 이제 그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네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분들이 지원받고 그렇죠. 싶어하실 것 이제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이 거의 700만 명이 네네. 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너도나도 뭐 다 네. 받으시고 또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금 정해놓은 기준은 양측성 난청이 60dB 이상 떨어지시는 분들 또는 한쪽은 80dB 또 한쪽은 40dB로 또 한쪽이 많이 나쁘신 그런 편측성 난청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런 장애 등급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말소리를 자각하는 어음 인지도가 50% 미만인 경우에 또 그런 장애 진단의 그런 이제 등급에 해당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소한 난청이 됐든 또 노인성 난청이 됐든 간에 또 국가에서 정한 그런 난청의 기준, 난청의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그 난청 검사를 받아서 그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국가 기관에다가 제출한 다음에 청각 장애 등급을 받아서 청각 장애인으로 이렇게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청기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도 난청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네. 그때 보청기 착용하면 그 조금 더뎌지나요? 그렇죠. 보청기를 빠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국가 자격 제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난청이 고착화돼서 우리가 그 청각 장애 등급으로 진행되고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도 난청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보청기의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청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참은 다음에 나중에 청각 장애 등급을 받아서 비용을 얼마 정도 절약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신체가 더 나빠진 상태로 그렇게 방치된 다음에 보청기를 쓰는 것은 보청기의 착용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경도 난청을 가지신 분들이 보청기를 빠르게 착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더 나빠지는 속도를 줄이거나 또 이렇게 그 난청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좀 빠르게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물론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보청기는 좀 비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막연히 비싸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눈앞에 이 보청기들을 보니까 네네. 이 안에 정말 그런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으면 진짜 비싸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네. 그럼 이거를 한번 이제 착용을 하게 되면
평생 하나로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청각 등급이 있는 분들에게 네네. 주어지는 그런 제도나 네. 아니면 이런 기준들이 사실은 이게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에게 대한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또 척도가 되기도 네. 해요. 그래서 청각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들한테 5년에 한 번씩 보청기를 지원해 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 보청기를 네. 구입할 때 그런 네. 지원 혜택을 주는 아. 거죠.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우리가 내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인체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보청기다 보니까 그 내부에 이제 부식되거나 네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어떤 습기나 아니면 먼지나 이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방 고장 나는 확률이 네네. 높습니다. 그래서 내구 연한은 한 5년 정도로 보고 네. 있고 그다음에 각 회사마다 AS 기간이 다 뭐 1년, 네네. 2년 이렇게 AS 기간이 있어서 그 내에는 다 수리가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네네. 있지만 2년이 지난 후에 본인들이 이제 그 소모성 부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비용을 추가해서 수리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뭐 거의 한 5년 정도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최저 가격을 한 13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보청기를 쓰시고 네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각각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서 귀 안에 내부가 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네네. 계시다 보니까 뭐 보통은 한 6년, 뭐 7년 이렇게 또 잘 관리해서 쓰시는 네네.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네. 관리를 잘하면 그래도 그렇죠, 더 예. 연장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가 갖고 있는 좀 장점 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제 관리나 이런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케어를 받기가 좀 수월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잘 관리하다 보면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네네. 좀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작은 장비잖아요. 네네네. 요거를 그 소비자분이 직접 관리하기가 네네네. 좀 쉬운 편인가요? 어려운 기본적으로 것 같은데? 저희가 네네.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그 시점에서 이제 그 피팅을 하면서 네. 보청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보청기 사용은 사실 각각의 그 개인의 그 웨이도의 귀 모양이라든지 보청기의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나 아니면 관리 방법이 좀 다른데요. 습기를 제거한다든지 먼지를 좀 털어낸다든지 네네.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센터에 오셔서 현미경으로 내부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먼지를 제거한다든지 배터리 도어를 네네. 교체한다든지 손잡이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네. 사실 보청기 센터에서 또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제공되어지는 스피커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진행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네. 이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좀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 그 수리를 네. 할 수 있는 수리업 허가를 또 네네. 이제 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리업 허가가 있는 센터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네네.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명재는 제작도 해주시고 검사도 해주시고 수리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 네네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보청기를 많이 착용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제 주변에서도 보청기를 착용하는데 이 귀에서 보청기를 착용하는데 삐 소리가 나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전자기기다 보니까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근데 네네. 이게 귀에서 삐 소리 나는 게 당연한 건지. 저도 이제 요거를 문제는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랄까요? 뭐 네네. 그냥 임상에서 겪은 네네.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얼굴에 주름살이 있는 네네. 것처럼 귀 안에도 네네.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네네. 갑자기 살이 빠지시거나 네네. 또는 귀 안에 신축성이 좀 떨어지거나 네네.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또 출력을 높게 듣는 네.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보청기가 웨이드에서 꽉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헐거워서 네네. 그렇게 소리가 되돌아오는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는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그냥 그 마이크를 네네. 스피커 쪽으로 가깝게 가면 네네. 우리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네네. 이렇게 가깝게 가면 삑 하고 하우링 생기는 네네. 것처럼 보청기 내부에는 마이크, 스피커, 뭐 앰프, 배터리가 다 그 안에 내장되어 있다 네네. 보니까 그런 신축성이 떨어지면 내가 올바르게 고막을 향해서 이제 소리가 전달되는데 헐거워진 부분 네. 사이로 소리가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피드백 현상이라고 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뭐 보청기를 코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청기에 본을 다시 떠서 쉐를 재제작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처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보청기를 새로 맞추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보청기를 조금 다듬는 건가요? 보청기를 잘 쓰고 계셨다가 네네. 그 보청기를 자기의 어떤 환경의 변화,
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초기에 발견이 돼요. 네네. 처음에 출력은 세고 그다음에 그 본인의 귀 모양은 좀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거나 아니면 좀 귀 모양이 좀 좁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잡아주는 부분 또는 이렇게 사이즈가 네. 무리하게 좀 작게 제작하다 보면 그렇게 소리가 새거나 턱관절을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네. 뭐 흘러나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기에 이렇게 다시 재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을 하시다가 내가 난청 정도가 좀 높아져서 네네. 피팅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높이다 보면 출력을 세게 듣다 보면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네네네.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네네. 쉐를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그렇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다시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네네. 명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네. 뭔가 네네.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앞에서 쭉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후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번 더 네네네. 해주시겠어요? 그 보청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난청의 유형에 따라서 또는 그 난청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의 어떤 형태나 네. 보청기 모델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검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난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가족분들께서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보청기 센터를 갔을 때 한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네네.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능 검사, 그다음에 골도 검사, 그다음에 말소리 자각, 어음 인지도 검사, 우리 이제 WRS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검사를 꼭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적인 청능 개선의 능력을 갖춘 그 청능사나 청각사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그런 보청기 센터를 찾아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보청기는 한번 선택한 다음에 한번 구입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피팅 내지는 청능 재활 또는 관리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지속적인 관리가 이제 이렇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용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보청기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볼륨 스위치를 뭐 잘못 눌러가지고 소리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귀지가 막혀서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보청기의 결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결함, 보청기의 진짜 결함인지 또는 본인이 생활에서 느끼는 생활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그런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까지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지속적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네네. 매번 이걸 올 수가 없잖아요. 센터에 네네네. 바쁘잖아요. 그럼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저희가 이제 네네. 그 센터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네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네네. 계세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래서 뭐 원격으로 피팅하는 그런 이제 카메라 화상으로 네네네. 그렇게 하는 네네. 그런 보청기 기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택배 서비스가 잘 돼 네네. 있다 보니까 네네. 보청기가 이제 안 들리는 그런 상태로 네. 잘 쓰시다가 안 네네. 들리면 택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네. 저희 센터에서 처리하고 수리해서 네. 바로 그 다음 날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택배로 바로 다음 예, 날.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하루 정도만 좀 불편한 그렇죠. 걸 예. 참으시면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청기 구매를 이제 앞두고 네.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네네. 네. 그 보청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또 참을만 하다는 이유로 또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많이 방치하시고 계시는데 그 좀 저희도 이게 상담을 하다 네네. 보면 그 시기를 놓쳐서 말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아무리 비싼 보청기를 착용해도 그 착용 효과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듯이 주변에 난청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또는 가족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됐든 또 가족분들 중에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시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고 착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본인이나 주변에서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하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케터가 만나는 찐 전문가에서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명장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이거 질문인데요.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네네.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적인 것들이 네. 많이 있다 보니까 보청기나 난청인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네. 많이 이제 접해봤으니까 네. 그냥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난청인을 네. 위한 보청기 짱 마스터. 이렇게. 난청인을 위한 보청기 짱 마스터. 네. 장씨여서 짱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명정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제 난청으로 이제 보청기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